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이제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온 것 같은 분위기, 아침, 저녁에 움직이시는 분들은 패딩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치죠. 겨울로 갈수록 추워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또다시 봄을 지나서 여름이 되면 더워질 겁니다. 월별로 봤을 때 미증시에서도 이런 계절성을 늘 띠기 마련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기울면 차는 것처럼 이런 일정의 위아래로 등락의 패턴을 이어갔었는데요. 8월 22일부터 계속 체크해드린 통계치. 미증시는 9월 전통적으로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10월에는 회복세가 꾸준히 나타났고 특히 이 수치보다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의 10월은 조금 더 강했던 그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밑그림이 하나하나 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월가에서 비관론자 한 명만 딱 꼽으라 그러면 이 인물이 될 겁니다. 바로 마이클 윌슨인데 이 인물마저도 단기 반등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 이평선이 200주선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S&P 500 지수의 차트인데 200주선이라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가 오지 않고서는 이 부근에서 꾸준히 반등세를 보여왔다. 현재는 여기에 딱 맞닿아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무려 S&P 500 지수 현재는 3,700선인데 4,150선까지 열려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도 같이 내놨는데요. 다만 이것이 중기의 하락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중기는 여전히 좀 하락 추세라는 것은 견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내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 내년에 침체가 되면 200주선 하향 이탈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어찌되었든 일관적으로 시장 안 좋다를 외쳤던 마이클 윌슨마저 부분적인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이런 시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특히 여기에 어닝 시즌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변수에서 시장의 초점은 실적으로 옮겨갈 가능성, 그에 따른 종목별 차별 화장세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모습이었죠. 나스닥 지수가 순간적으로 하락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상승과 하락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렸습니다. 초반의 상승 호재는 영국,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트러스 총재가 사과를 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거쳤다라는 것이 재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최근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잡히나라는 호재로 인식되는 분위기였고요. 실적 발표되는 족족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로키드 마틴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방산주 같이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지도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는 유나이티드 항공, 넷플릭스 호실적 발표라는 재료로 분위기가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덜컹거림이 있었는가? 악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양적 긴축 연기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겠죠. 이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원래는 10월 초부터 QT 시작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시장 막 발작적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한 달 정도 이제 연기키로 그때 발표를 했던 건데 거기에서 어떻게 더 연기를 하겠습니까? 미국도 영국도 이제 QT는 진행을 해야 되는 그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장이 막 희망 회로를 돌렸던 것이 재료 소멸로 되면서 순간적인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 40 플러스 생산 감소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관된 뭐 벤더 기업들 주가 반응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비축유 방출 검토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요거는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를 하락시킬 만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이번에 방출을 하면 추가적으로 얼만큼 방출 물량이 더 여력이 되는가? 사실 그건 미지수입니다. 이게 아마 막바지 물량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물가를 잡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무리수라는 평가가 지금 월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출을 해서 일단은 가스 가격, 기름 가격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방출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죠. 예, 지금 막바지 물량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비축유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사실 유럽 못지않게 춥지 않습니까? 그럼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 시기와 맞물리면,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후에 이런 변동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약재에 넣어놨습니다. 긴 관점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적 시즌 개막 전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지금 발표되는 실적들이요, 작년보다 다 이제 매출액이 꺾이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한 2, 3주간 기대치를 쭉 끌어내린 그 영향입니다. 미리 낮춰놓은 눈높이가 현재 어닝 시즌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거의 대부분의 실적이 이 논리로 적용이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실적 모두 껑충 뛰었다, 예상보다 좋았다,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구독자 수 예상치를 정말 많이 끌어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발표된 수치는 2배 이상 높게 나오다 보니 주가는 흥분을 하면서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이나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관련 기업에는 긍정적인 재료이긴 합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줄줄이 대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밤 테슬라 드디어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아주 중요한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것도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내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들 다음 주에 일정이 압축적으로 예정이 돼 있죠. 이것까지 염두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실적에 대해서 짧은 생각을 다음 장으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실적 예상 상회하면 주가가 오르고 예상보다 안 좋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이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매출액과 EPS,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보다 웃돈 실적, 스타트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표면적인 현상 이면, 그 너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기 침체 불안기를 지금 거쳐가고 있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미국 내년에 1년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 10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설문조사했을 때는 65%의 확률이었는데 확실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디폴트 값으로 깔고 보는 그런 양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는 시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상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의 희소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가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부진한 실적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실적 내는 기업도 상당히 없다, 찾기 힘들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많은 실적에 대한 투자 힌트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종 업종, 이 산업 내에서 이익의 방향성이 우측을 향해 가는 그런 기업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코멘트가 기업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IR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마진인데 마진의 이익성이 향상되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 발표 내용을 같이 보시면 조금 더 1년 후, 2년 후에 우리의 투자의 마인드에 좀 긍정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완성차 기업 우리나라는 이익을 이번에 사상 최대로 낼 거라고 했는데 최근 주가는 그와 상당히 다른 분위기,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제 실적 발표 내용 요거 때문이었구나, 이제 뒤늦게 알게 됩니다. 사실은 실적이라는 것은 추정치를 미리 주가는 반영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제 리콜 비용을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반영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적 이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빼서 이렇게 발표되겠구나. 요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이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콜 비용이라고 하면 세타2 엔진 관련 충당금인데요. 이건 2015년부터 시작이 됐죠. 이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멈추는 사태,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는 사태 때문에 대규모 리콜을 미국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엔진 보증까지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이 차량이 돌아다니는 한 그 엔진에 대한 보장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2년, 1년, 뭐 3년 그 사이에 한 번씩 이 충당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수준이 한 2조 9천억 원 두 기업 합쳐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거래에서 두 기업은 1% 이상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사실 고민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에 대한 반영이 이제 주가에 있었다라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로 볼까? 아니면 여전히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할까? 이 고민이 남죠. 자, 앞서서 보신 그 키포인트, 실적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앞으로 이 산업의 성장세, 새로운 기술력으로 태동하는 산업군에 포함되는 기업인가? 이것을 또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투자의 패턴이 갈릴 것 같습니다. 자리 옮겨서 이런 내용들 골몰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